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혁명입니다. 1월 25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오늘 좀 차트를 좀 보고 가시죠. 시장이 과연 언제 반등 나올까요? 시나리오 1이건 요 지지라인을 깨버렸죠? 그래서 아마도 개인들의 물량이 많이 튀어나왔을 겁니다. 곡소리가 최근에 많이 들렸었죠. 지금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개인들의 빨대를 꽂아놓고 물량을 던지면 받아낼 겁니다. 이거를 반대로 해석하면 뭘까요?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면 시장을 끌어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량을 뺏는다는 이유는 뭐죠? 그들의 개인의 물량을 갖고 와서 흔들어 제끼면서 올라가면 개인들의 물량이 달려들잖아요. 떨어지면 던지죠. 특히 이렇게 버티다가 훅 내려가면 집어 던집니다. 요걸 빨대를 꽂고 쭉 빨아들여. 이걸 하는 건 뭘까요? 올리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넘길 때는 어떻게 하죠? 상승 추세가 강해지다가 이 슈팅 나올 때 모든 미디어가 예스를 외칠 때 이들은 물량을 넘깁니다. 그럼 이해 가시겠죠? 지금은 끌어올리기 위해서 흔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동평균선 파란색 선 보이잖아요? 여기 60일 이동평균선인데요. 3,700만원대 상당히 오래 걸렸었죠? 여기 라인을 돌파했는데 그러면서 처음으로 지금 간만에 몇 개월 만에 요 파란색 이동평균선 6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여기를 깼어. 그래서 뭐 바로 갔으면 좋겠지만 살짝 기간 조정을 거친 다음에 지지부진한 흐름을 거치다가 물량을 소화하면서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라인을 돌파했던 게 대략 한 7개월 만이었던 것 같아요. 8개월. 그쵸?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한 7, 8개월 만에 돌파를 딱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빠졌어. 자, 어쨌든 간에 현재 비트코인의 차트상으로 보면 시장에 돌아나가는 흐름을 본다면 대략적으로 이 라인대에서 요 라인대에서 60일 로 다시 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시장에 다시 이동평균선이 벌어질 수 있는 시기를 기다려야 되겠지요. 요 물량 소화하고 갑니다. 다만 그 시기를 그들이 정하겠죠. 일단 여기를 깼기 때문에. 자, 그리고 월봉으로도 잠깐만 보고 갈게요. 자, 월봉을 보시더라도 지금 이 라인이죠. 큰 변동의 흐름은 없어. 여기에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도 일봉상으로 보면 똑같아요. 60일 이동평균선을 깼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이더리움이 아마도 이더리움 클래식과 함께 대장으로 등극할 겁니다. 요 가운데서 물량을 소화하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죠. 요 소화 나왔던 물량을 소화하고 살짝 기간 조정을 거쳐 나가고 지지부진한 흐름을 겪다가 이 물량을 소화하고 갈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 아름다운 버블이 2024년도에 형성이 되겠죠.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 그동안 가지 못했던 알트코인들을 기반으로 해서. 자, 차트를 보시니까 감이 오시죠? 시간이 살짝 걸릴 수도 있겠네. 요렇게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요거를 뭐 바로 간다는 근거를 찾기 위해서 뭐 거래량, 보시기에 거래량이 동반이 안 됐어. 이게 시장이 끝나려면 비트코인 기준으로 해서 사실 뭐 지금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대형 거래가 터졌다면 상당히 오래 걸리죠. 빠그러지니까. 안 갈 수도 있겠죠. 증시도 빠그러지고 코인도 빠그러지고 채권 시장도 크게 노이즈가 흔들려가고 환율도 크게 흔들거렸다면 이 가운데 지표가 흔들거리는데 실물 경제에서 어디가 무너졌대. 그래서 도미노가 나오고 있대. 전이가 되고 있대. 이게 시나리오 1의 차익 실현 구간입니다. 감이 오시겠죠? 기술적인 지표와 매크로 지표를 동반돼서 볼 수 있는 게 중요하겠죠. 어쨌든 일봉상으로 봤었을 때 살짝 기간 조정을 거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리플은 지금 보시면 요 라인에 있죠? 지지부진해요. 완전히 소외를 시켜놨어. 700원. 많이 힘들겠죠? 리또 소개. 이야기가 6년 이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얘가 이미 펀더멘탈은 끝이 났어. 설계도 끝이 났고요. 이 리플사에 투자했던 주인도 누구인지 페드의 에너지가 이쪽으로 이동을 했다. 유럽 중앙은행의 에너지와 미국 중앙은행의 에너지, 각 국제기구들의 에너지와 함께 전세계 문명을 만들어 나가는 애들과 함께 현재 이 문명을 만들어 나가고 있죠. 그러나 가격은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아. 그러면 어느 순간 폭발시키겠죠. 이건 나도 몰라. 그러나 중요한 거는 오늘 리플사에서 하나 발표자료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보신다면 리플사에서 리플이 바라본 2024년도 암호화폐 시장, 실물자산 토큰화가 부상한다. 자, 그러면서 암호화폐의 효용성과
컴플라이언스가 주목받는 한 해가 될 것. 암호화폐를 수용하는 전통 트레디파이. 이제 전통 트레디파이에 암호화폐가 수용됩니다. 그 첫 번째가 비트코인 현물 ETF였죠. 그리고 은행에 예치할 수 있는 세상이 올 겁니다. 그리고 은행뿐만 아니라 전통 트레이드뿐만 아니라 소셜 네트워크, 그리고 일반 핀테크, 플랫폼 업체, 빅테크, 이들에게도 이제 그 인베디드 금융이 입혀지게 되면서 확장해 나가는 한 해가 되는 그런 기준점이 될 겁니다. 규제 명확성이 전 세계로 확대될 것. 이더리움 현물 ETF와 함께 리플과 SEC 소송, 요것도 명확성이 나와야 될 시기가 와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이 세상이 또 오게 되겠지요. 상품과 증권에 대한 명확성이 확실히 나와야 돼. 이더리움. 또 그거 가지고 말 많죠? 안 된다, 된다. 됩니다. 자, 그러면서 스테이블 코인과 CBDC의 역할이 증대될 것. 이게 뭐죠? 돈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돈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그동안에 금리에 대해서 저한테 상당히 많이 들으셨죠? 이게 돈값입니다. 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지급준비율, 그리고 공개시장 조작. 이게 바로 채권에서 채권시장에서 채권을 사고 팔아들여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거야. 총액 한도 대출, 중소기업들에게 대출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걸 통해서 한 나라의 국가의 통화정책을 관장해왔어. 이 통화정책이 가장 큰 부분이고요. 재정정책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통화 재정정책이 폴리시 믹스라고 하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이 통화정책을 담당했던 이 돈의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와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이 증대될 것. 통화 시스템이 송두리째 바뀐다. 가상자산의 이 유동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이 양대 돈이 여기에 시장 파이를 키우게 될 겁니다. 미친 듯이 자본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답안을 지금 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실물 자산의 토큰화가 떠오를 것. 자, 미국 국채시장의 토큰화 시장 또한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죠. 리플 CTO인 데이빗 슈왈츠 또한 이제 XRP 레저 또한 떠오를 것이다. 그 말을 했었죠. 우리는 그냥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에도파리나님의 트위터입니다. XRP, US 골드 리저브, 포트녹스 켄터키에 위치한 유명한 미국 육군 시설인 포트녹스에 대해 알아보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포트녹스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 대표단을 맞이했습니다. 1860억 달러 상당의 금 보유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포트녹스는 미국 전체 금 보유량의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널리 추측됩니다. 제네시스 블록 2012년 6월까지 XRP 레저가 활성화되어서 활발하게 거래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운영 첫 주의 초기 단계에서는 XRP 레저에는 가끔씩 일관된 수정이 필요한 몇 가지 버그가 있었습니다. 또한 적어도 이것이 공식 버전입니다. 자, 레저 시퀀스가 여러 번 재설정되어서 거래 내역이 삭제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XRP 원장 버전은 2012년 12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총 136개의 제네시스 지갑이 있습니다. 가장 큰 지갑을 살펴보면 60억 달러의 XRP를 보관하는 뛰어난 지갑이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를 추적해보면 거기에 보관된 XRP가 다음에서 직접 보낸 것이 분명하다. 이 사진과 함께, 그러면서 여기 주소와 함께, 포트녹스 금액과 함께, 다시 한번 제네시스 계정과 함께 여기 자료를 첨부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로지리오스 미국 재무부 출납국장이죠. 리플 이사회 포트녹스의 금 매장량을 직접 감독합니다. 자, 이분이 얘기하고 싶은 뜻을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페드의 에너지가 어느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지, 다음 통화 시스템에 누가 중심인지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실이 팩트라면, 진짜라면 그 사실이 하나 더 추가되겠지요. 그러나 이미 저는 검증 작업이 오래전에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끝을 냈지요. 가격이 반영되는 시기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 날까지 우직하게 걸어가는 것. 어느 한순간에 상승이 아닌 대폭발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요. 자, 매크로 이슈를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삼성전자 사고 치겠네. 아이폰 열성팬 뚫고
1을 냈다. 북미 시장에서 아이폰 열성패를 뚫고 1을 냈다. 전작 S23 대비해서 30% 이상 늘었고요. 판매가 인도에서는 25만 대. 세계 첫 AI폰 각광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 증시와 원화 가치가 돌아나가기 위해선 삼성전자의 실적이 필요합니다. 반도체 가격의 상승과 따라오는 모바일의 실적. 그렇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증시는 돌아나갈 수가 있겠지요. 수급이 달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죠. 세계 첫 AI폰. 저 또한 무척 궁금합니다. 순식간에 사살 끝낸다. 적군 벌벌 떨게 만드는 군인의 정체. 디지털 휴이놈이 온다. 인간 대신 전쟁하는 인공지능 군인이 온다. 적이 쐈습니다. 보고받은 AI 사령관. 0.001초 만에 반격 준비 끝냈다. 디지털 휴이놈, 인간과 비슷한 인간 대신 전쟁하는 인공지능 군인. 보시면은요, 이 사진입니다. 터미네이터 1, 2, 3 같죠? 그렇죠? 실제 이런 세상이 올 수가 있다. 그리고 오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죠. 이미 테슬라 보수를 통해서 로봇 기술이,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이 엄청나게 진화했습니다. 버전 1, 버전 2, 3세대를 넘어서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겠죠. 소프트웨어 기술은 더 획기적으로,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또한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넘어서 생성형 AI, 그것 또한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면서 확장해 나가고 있죠. 우리가 피하고 싶지만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세상입니다. 초기 자율, 반자율, 완전 자율. 지금 자율자동 시스템에도 1, 2, 3, 4 아다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아다스 1, 2, 3, 4 각 회사마다, 제조사마다, 국가마다 다른 문헌을 쓰고 있지만 완전 자율 자동화가 우리 곁으로 오고 있습니다. 자율자동 또한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모습은 아니지만 로봇입니다. 거기에 소프트웨어가 탑재가 되고요. 거기 결제를 블록체인이 담당합니다. 감이 오시겠죠? 모든 게 연결되는 세상입니다. 설거지하는 AI 로봇 삼용화 머지않았다. 그 연장선에서 바라볼 수 있길 하시겠고요. 자, 로봇. 나 BMW 취직했어. 휴머노이드 자동차 생산 라인에 뉴스가 나왔는데요. 같이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맞이해야만 되기 때문에 인간의 설저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노동 현장에서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다음 세상을 말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로봇. 목요일 친절한 경제에 권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오늘은 로봇 이야기네요. 네. 이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는 게 반갑지만은 않은데 이번에 등장한 이 로봇은 좀 더 눈길이 갑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로봇 이름은 피겨1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잘 아는 독일 자동차 업체 BMW 생산 공장에 취직하게 됩니다.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간형 로봇 휴머노이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인 미국의 피겨사가 자신들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서 BMW와 맺은 계약을 공개했습니다. 일단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BMW 공장에 이 로봇이 투입된다는 겁니다. 피겨1이 BMW에 취직해서 구체적으로 뭘 할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요. 일단 투입하고 어떤 일부터 맡길 수 있을지 가늠해 보면서 단계적으로 업무 영역을 넓혀갈 방침이라고 개발사 측은 밝혔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미 초대형 창고 같은 데선 쓰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생산 라인에 투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피겨1은 키가 170cm에 몸무게 60kg 정도 되고요. 사람처럼 5개의 손가락을 써서 기계를 조립할 수 있습니다. 5시간에 한 번씩 휴식하고 스스로 충전기로 가서 충전을 마치고 작업대로 돌아옵니다. 피겨1 개발사 대표는 미국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사실 자동화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피겨1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본적으로는 다 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로봇은 이 사람만 할 수 있는 정교한 움직임, 예를 들어서 이 손가락 같은 걸 어떻게 움직이냐, 이런 게 관건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로봇 팔 정도는 이미 널리 쓰이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접근하기 어렵거나 위험한 위치에 붙박혀서 하는 일 전부터 많이 시켜왔고요. 네, 로봇 팔 바리스타가 커피를 내려주는 카페 정도는 우리나라에도 몇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비슷하게 종합적인 운동 능력과 조절 능력, 그리고 학습 능력을 가진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주 다른 얘기입니다.
로봇 팔에게 무거운 걸 들어 옮기는 걸 시키는 거는 오히려 비교적 쉽게 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에 테슬라가 공개한 로봇 옵티머스의 발전처럼 날달걀을 깨뜨리지 않고 5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빨래를 예쁘게 개는 섬세한 동작을 시키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사람에겐 자연스러운 이런 일들을 로봇이 해내게 하는 데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빠르게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인공지능 학습 능력이 더해집니다. BMW사에 투입될 피겨1은 최근에 커피 내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커피 내리는 법을 가르치는데 10시간이 걸렸다고 개발사는 밝혔습니다. 기존의 로봇들이 이미 정해진 프로그램 안에서 작동하거나 원격 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면 AI 로봇은 사람처럼 학습하고 실수도 스스로 교정하는 방향으로 발전되는 겁니다. 그 학습 시간을 줄이고 비용이 적어질수록 로봇이 사람이 하는 육체 노동을 더욱 다양하게 대체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가장 큰 관심은 그래서 자동차 업계에서 이런 로봇이 사람을 얼마나 언제 대체하게 되냐 뭐 이런 거겠죠. 네, 이미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가을에 미국의 전미 자동차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해서 보시는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까지 받으면서 미국의 완성차 3사를 상대로 임금 협상에서 기록적인 승리를 거뒀거든요. 네, 이번 임금 협상 결과는 4년 뒤 2028년까지 유효합니다. 그때까지 이번 협상 결과로 미국 자동차 한 대당 $900, 지금 환율로 120만 원 정도가 더 비싸질 수 있다는 게 월스트리트 저널이 인용 보도한 포드사의 추산입니다. 그럼 이 비용을 어떻게 낮출 거냐? 포드사는 자동화를 좀 더 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로봇의 일을 좀 더 늘리고 사람은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네, 부분적인 일들은 시킬 수 있겠지만요. 사람 근로자의 노하우나 미묘한 순간의 판단력 또는 인간성이 결합된 종합적인 숙련도 이런 걸 점점 발전해가는 AI 로봇이라도 빨리 따라잡기는 쉽지 않고요. 정말 따라잡으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 거라는 게 지금의 전망입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적당한 수준의 로봇들을 도입해서 지금까지처럼 위험하거나 사람들이 꺼리는 일 위주로 시키고 사람이 감독하는 시스템이 훨씬 더 쉽게 확산되기는 할 텐데요. 관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 자동차 업계에도 영향이 있겠네요. 잘 네. 들었습니다.